자, 그러면 이제 요거 선생님들한테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해놨는데, 1순환 시기도 그렇고 뭐 2순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여기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복습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적어놔 봤어요. 자, 1순환 시기의 학습 방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제발요. 제발 여기 직강 선생님들 해당은 없지만 인강 선생님들이에요. 2개월 내에 완강 무조건 합시다. 왜 1순환 강의를 3개월, 4개월에 듣고 있어요? 그러면 더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들보다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개월 내에 무조건 완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통학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다 보면 유혹이 생깁니다. 아, 인강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가급적이면 하지 맙시다. 내가 5월, 6월, 7월, 8월에는 힘드신 분들 인강으로 전환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위기가 오거든요. 1순환 때 위기 안 와요. 안 와. 그거는 물론 정말 개인적인 사정들 있죠. 그런 거라면 모를까 이때 체력적인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체력적으로 위에 있을 때가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여기 와서 들어요. 자더라도 여기서 졸더라도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순환 강의 이탈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탈률이란 게 그 휴강을 이제 내가 드랍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인강으로 전환을 하겠대. 그 전환을 했어. 근데 놀랍겠지만 여러분들 인강하는 거 저한테 퍼센테이지 뜨거든요. 인강센터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할 텐데 떠요. 그 보면 직강에서 열심히 들었던 분들이 인강 전환하고 안 들어요. 왜 그러겠어? 전공이 급해서 이러면서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와서 졸더라도 그냥 무조건 직강 선생님들도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인강을 좀 어떻게 들으면 좀 좋으냐? 이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집중형하고 분산형이 있는데 집중형은 뭐냐면 직강하고 유사하게 주 2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강의 아마 오늘 늦은 밤이나 아니면 내일 올라가게 될 텐데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 뭐 오전 또는 오후, 뭐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좋냐면 좀 내가 최대한 직강처럼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인강 집중력이 저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집중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강씩 주 6일 동안 들으시는 분들인데 뭐 시간이 충분치 않다거나 아니면 매일 저는 그냥 꾸준히 듣고 싶어요 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산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옳고 그러고다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집중형으로 들어서 점수가 뜨신 분들도 있고 분산형으로 들어서 점수가 뜨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요 추천을 보면서 최적의 코스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교육학은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원칙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한 나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고 나 내일 봐야겠어. 그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24시간이 지나면 배웠던 거, 들었던 거의 50%를 까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습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복습 효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1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차라리 여기서 끝내고 밥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거를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점심을 안 먹는 거야? 제발 좀 먹고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먹는 거 이런 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복습을 하실 때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요, 진짜. 이해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었지.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했었지. 이해, 흐름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모든 것을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이해도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부분에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거를 못 들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뭐였어요? 이거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그 명칭을 써달래. 이게 그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공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교육학 1순위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그냥 이해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거 별표하세요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후에는 복습을 어떻게 해주시냐. 정말 맥시멈 2시간이에요. 이것도 사실 많아. 1순위 때는. 맥시멈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눈으로 회독하는 거거든요. 이해에 초점을 둔다라는 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 막 쓰고 막 되뇌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순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채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렇게만 하면 2시간까지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좀 더해서 문제를 조금 풀고 싶다.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저 작년에 사실은 다른 강사님 거 들었어요. 아니면 저 작년에도 연팩 들었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직강 끝나고 제가 1시 반 정도에 여기 다시 내려올 거예요. 1시 반 정도에 내려오면 만약에 문제 푸실 분들은 문제 푸시면서 저한테 바로 가져오세요. 첨삭 바로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시간 제한은 제가 딱히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강을 들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유로울 거니까 제가 1시 반 정도에 다시 내려와서 최대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 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써주셨던 답들 제가 채점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실 분들은 푸셔도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그러면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인강 선생님들 이 강의를 3월 이후에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눈으로만 회독하지 말고 눈으로 회독을 하면서 간단하게 핵심 개념 4, 5, 6 문제집까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 3순환 문제집이에요. 초록색 문제집인데 이것도 같이 풀어주신다고 하면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강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되면요 해요. 시간이 되면 정말 하루 맥시멈 1시간 정도 또 눈으로만 봐주셔도 돼요. 아니면 마인드맵만 보던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 맞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스터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2년째 스터디를 돌려본 결과 1순환식의 스터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요. 그냥 단지 출첵 용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내가 이 삭막한 이 노량진에서 좀 지인을 만들고 싶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 시기에는 저보고 스터디 짜달라고 해도 안 짜줄 거예요. 일부러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문제 풀고 싶은데요. 출제 가능 포인트 문제 풀고 싶은데요. 남아요. 남아서 나랑 해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터디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표를 마련해 놨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시간표 짰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제이거든요. 정말 사실은 저는 제이가 점수가 99점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계획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시계 보고 있잖아. 나의 지금 계획대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안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그래. 나는 결혼도 내가 원했던 나이에 했고 애도 그때 낳았거든요. 이러면 이건 너무 TMI구나.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을 들었으면 점심 저도 먹어야 되겠죠. 점심 나 같으면 무조건 버거킹 먹었을 거야. 왜냐면 바로 제일 가까우니까. 먹고 강의 복습을 했겠죠. 맥시멈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얘기할게요. 제발 운동 좀 합시다. 제발. 뭐가 됐든요. 맨손 체조라도 해요. 왜냐하면 7, 8월 달에 다들 퍼져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여기 물론 이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그러는데 추워. 7, 8월인데 춥다고요. 스터디 카페도 춥고요. 여기도 추워. 근데 내가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되면 모의고사 보는데 기침하는 소리가 한 20%가 들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고시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거든요. 그때 꼭 운동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러닝 했었어요.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하고 그 다음에 17시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냐면 매일매일 이제 아침 되게 일찍 오시는 분이 여기 맨날 있었어, 맨 앞에.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오냐라고 했더니 여기가 7시인가 7시 반에 여는데 그때 온대요. 그러면 야, 아침잠이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요? 했더니 5시인가 일어난대. 그래서 왜요? 했더니 5시에 일어나서 여기 노량진을 사육신공원인가? 뭐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그러니까 되게 여리여리한 여자분이었는데 누가 보면 제가 톡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감기를 걸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운동을 좀 어느 정도 꾸준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운동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공 시간에는 운동하라는 얘기는 솔직히 안 해놨어요. 왜냐면 이건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교육학 때는 괜찮아. 1시간 할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운동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 20%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 시간을 봤을 때 교육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강의 포함해서 25%까지 넘어가는 것도 이상해. 솔직히 말해서. 20%, 25%, 요 정도만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서 가장 좀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강 선생님 중에 일병행 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교육학을 할 시간은 솔직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하느냐?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운동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